이번 시간에 우리 피벗 테이블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많은 양의 그런 데이터들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피벗 테이블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이제 엑셀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표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을 먼저 한번 작성해 보고 그리고 이 내용들 살펴보자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 목록이 있대요. 이 데이터 목록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런 이제 데이터 목록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시된 그 피벗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를 한눈에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 분석해서 보여주는 이런 도구가 우리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 피벗 테이블 구성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에 있을 때 이 피벗 테이블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요. 자, 우리 필터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열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행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시그마 값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그림을 딱 보고 피벗 테이블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필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열로는 이제 뭐가 설정이 되어 있고 행으로는 이제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그마 값으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값을 가지고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실제 이제 데이터가 나타난 그 부분이 이곳이에요. 이곳에 나타난 게 이제 우리 시그마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값을 기준해서 우리 위쪽에 보게 되면 지금 근무팀이다 하고 우리 기술팀, 우리 영업팀, 총무팀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팀이 쭉쭉쭉 이제 들어 있죠. 그리고 기술팀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영업팀의 데이터가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총무팀의 그 데이터가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해서 이 근무팀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열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좌측에 있는 거요. 좌측에 보게 되면 지금 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호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이하고 호봉이 우리 행에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예요. 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 시그마 값을 기준해서 우리 왼쪽에 이제 직이라는 것도 쭉쭉쭉 들어있죠. 과장이다, 대리다, 부장이다, 사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호봉도 3호봉이다, 6호봉이다, 그리고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4호봉이다, 5호봉이다, 1호봉이다, 2호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호봉들이 쭉쭉쭉 적혀 있다고요. 그때 이제 과장들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리고 3호봉, 6호봉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해서 이 직이라는 것과 이 호봉이라는 거는 우리 행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시그마 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는 우리 행과 열이 교차되는 그 부분에 봤을 때 급여, 합계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지금 이 시그마 값으로 이제 사용된 그 값들이 우리 급여에 대한 그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을 때 그때 따로 위쪽에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따로 떨어진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필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필터로 이제 뭐가 사용이 되는지 행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고 열로 이제 뭐가 사용이 되고 우리 시그마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봤을 때 총합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총합계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은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요. 얘는 이 데이터의 이제 합계, 그리고 얘는 이 데이터의 이제 합계, 그리고 얘는 이 데이터, 이 세 가지의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해서 여기 나온 이 총 합계라는 거는 각각 이제 행에 대한 그 합계들이요.
해서 지금 이곳에 표시된 이 총합계를 우리가 이제 행의 총합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또 총합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 합계고요. 그 다음 거 얘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 합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 합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그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해서 얘는 열 방향으로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총합계가 나타나죠.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열의 총합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데이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행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 필터로 이제 사용된 게 우리 성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열로 사용된 게 우리 근무팀이 이제 열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된 거고, 그리고 행으로 이제 사용된 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직이라는 것도 있고 호봉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 실제 이제 데이터 값으로 표시된 거는 우리 이곳에 써져 있죠. 급여에 이제 합계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급여에 대한 그 합계가 이제 시그마 값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돼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사원급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근무팀도 쭉쭉쭉 적혀 있고요.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봉은 이제 몇 호봉인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 사람들마다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목록이요. 지금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거죠. 해서 이 데이터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엑셀에다가 집어 넣을 거니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삽입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해서 삽입이라는 메뉴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표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표 또는 범위에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요 맨 위에요. 맨 위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테이블 또는 범위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범위로 지정했던 그곳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배치할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곳에는 새 워크시트에다 이제 작성을 할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 작성할 건지 그걸 이제 물어보죠. 그때 내가 이제 새 워크시트라는 걸 찍게 되면 지금 우리 이 과목이라는 요 엑셀 파일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내에 새로운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생성하면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배치하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라는 걸 내가 이제 선택하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그 워크시트가 우리 섹션 111의 1 그 시트죠. 이 시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게 되면 그때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될 그 위치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 데이터 범위를 이용해서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그냥 이제 피벗 테이블을 내가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곳에 이 창에 이제 짜잔하고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새 워크시트가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얘가 이제 새 워크시트가 선택이 돼 있다. 그 얘기는 기본값이다. 그 얘기요.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배치할 그 위치를 내가 이제 따로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새 워크시트로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확인 버튼 있죠. 이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 볼게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섹션 111-1번 그 시트 이제 왼쪽에 지금처럼 새로운 워크시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필터로 사용할 그 필드를 내가 갖다 놓으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내가 이제 열로 사용할 그 필드를 갖다 놓으면 되고, 행으로 사용할 그 필드를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값으로 이제 사용할 그 필드를 내가 각각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 들어갔을 때 맨 앞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있었죠. 이 피벗 테이블을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테이블 범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이런 것도 있죠. 해서 내가 엑셀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내가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탭을 아까 봤을 때 필터로 이제 사용할 게 이제 성명이었고요. 열에는 이제 근무팀을 갖다 놓으면 되고, 행으로 이제 사용할 게 우리 직위하고 호봉이요. 그리고 시그마 값으로 이제 사용할 게 우리 급여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데이터 범위를 설정했던 그곳에 이렇게 이제 우리 필드명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 부분에다가 갖다 놔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명이 필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근무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열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근무팀이라는 요 필드명을 쭉 드래그해서 우리 열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열에 이렇게 이제 근무팀이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직위라는 거 요것도 이제 우리가 행으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직위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봉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행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호봉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직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 급여라는 거 요거 이제 사용할 거예요. 해서 급여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 이곳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필터에다가 성명이라는 필드를 갖다 놔주고요. 우리 열에다가 우리 근무팀이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놓고, 그리고 행에다가 직위하고 호봉 이 두 개의 필드를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시그마 값에다가 급여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짜잔하고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 엑셀의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이런 이제 메뉴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우리 디자인도 생성이 돼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긴 했는데 우리 셀 포인터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셀 있죠. 이런 비어 있는 셀을 내가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런 이제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어딘가를 내가 이제 클릭을 해야 피벗 테이블 분석이다, 디자인이다, 이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총 합계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총 합계 이곳을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 첫 번째 게 이제 행 및 열의 총 합계 해제, 총 합계를 이제 표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행하고 열 총합계를 둘 다 이제 설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총합계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이라는 게 지금 각각 이제 과장별로 이렇게 총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대리별로 이렇게 나오고, 각각 이제 직위별로 이렇게 이제 총합계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부분합을 표시를 안 하겠다. 그리고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그룹 상단에 이제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 합계들이 그룹 상단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고요. 내가 요거를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해서 부분합이 됐든 우리 총합계가 됐든 이런 것도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 보고서 레이아웃을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뜹니다. 그 중에서 압축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압축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그 상태가 압축 형식으로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해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보고서를 이제 볼 때 그 형식에는 지금처럼 압축 형식으로, 그리고 개호 형식으로, 그리고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이렇게 우리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이라는 것도 있고,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보고서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해달라,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과장, 대리, 그리고 부장, 그리고 사원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내가 얘를 우리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 번씩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요 5가지 요거 정확하게 구분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지금 여기 우리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르죠. 자,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보자고요.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행 레이블로 이제 여러 개 이제 필드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제 직이라는 것도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호봉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갖다 놨죠. 이렇게 이제 행 레이블에다가 여러 개 필드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A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열에 모든 필드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랑 우리 호봉이 표시된 거 요거 보게 되면 호봉이 살짝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나죠. 이런 형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압축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은 지금 현재 압축 형식으로 표시, 요걸 이제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터가 됐든 아니면 열 레이블이 됐든 아니면 값이 됐든 그리고 총합계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이라는 게 있고 호봉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 행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썼다고요. 썼을 때 직이는 이제 A열에 표시가 됐고 호봉은 이제 B열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직이와 이제 호봉을 이제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과장의 데이터다 하고 직이가 이렇게 써져 있고 호봉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을 보고 우리가 개호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레이블에다가 여러 개 필드를 갖다 놨을 때 하나의 열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열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표시를 해 주고, 그리고 직이와 이제 호봉을 서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호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에서 우리 행 레이블을 보세요. 행에 보니까 이제 직이하고 호봉이 이렇게 있고 얘네가 이제 각각의 이제 열로 따로따로 이제 분리가 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과장의 데이터 그리고 호봉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개호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직이하고 호봉하고 각각의 이제 열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직이가 지금 과장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호봉도 3호봉, 6호봉이 돼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필드를 각각의 이제 열에다가 표시를 하긴 하는데 단계마다 새로운 행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표시하는 이런 형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보고 이게 압축 형식으로 표시한 건지 개호 형식으로 표시한 건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한 건지 그것들을 서로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압축 형식으로 이제 표시라는 거는 행 레이블로 여러 개를 이제 썼을 때 그때 우리 직이와 이런 호봉들이 하나의 열에 전부 다 이제 같이 이제 표시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압축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리고 이 직이와 그리고 이 호봉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죠. 이게 이제 압축 형식으로 표시고, 그리고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는 우리가 행 레이블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썼을 때 각각의 필드들을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열에다가
각각의 이제 열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더라. 그때 이 직이라는 그 단계와 이 호봉이라는 그 단계 얘네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행에다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해서 대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호봉이다. 그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라는 거는 우리 행 레이블로 지금처럼 여러 개를 썼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열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직이와 호봉이 전부 다 같은 행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 3호봉도 있고 6호봉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3호봉이 됐든 6호봉이 됐든 전부 다 직위가 이제 뭐인 거? 과장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1호봉도 있고 2호봉도 있고 3호봉도 있고 4호봉도 있는데 이 네 개 모두 다 직위는 뭐다? 대리더라. 이렇게 항목 레이블이 처음에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우리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 그거고요. 모든 항목 레이블을 반복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그 직위에 대해서도 각각의 직위에 대한 그 레이블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 행 레이블로 직위라는 것도 이제 사용이 되고 호봉이라는 것도 사용이 돼요. 이 직위와 호봉이 각각의 열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직위 과장이다라고 해서 과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봉은 그 아래쪽에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대리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대리에 대한 그 각각의 호봉들이 다른 행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호 형식으로 표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거 요거를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에 찾아가서 우리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위 옆에도 이렇게 이제 삼각형 점이 붙어 있고요. 호봉 옆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붙어 있고 근무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그리고 성명 모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 점이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클릭을 해서 내가 이제 필터라는 것도 내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해서 나는 여기서 이제 과장하고 대리 것만 보고 싶어요. 부장하고 사원은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장하고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제한 상태에서 맨 밑에 우리 확인 버튼이 있죠. 이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과장과 대리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근무팀에 대해서도 근무팀을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지금처럼 기술팀이다, 영업팀이다, 총무팀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개 팀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총무팀은 보기 싫어요. 그러면 총무팀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해주고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총무팀의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곳에 붙어있는 이런 삼각형 이런 것들 이런 아이콘의 모양을 보고 필터가 이제 적용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필터를 설정한 곳에는 이렇게 이제 필터 아이콘의 그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지금 삼각형만 있죠. 삼각형만 있는 거는 내가 이제 필터를 설정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필터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는 내가 이제 필터를 적용시켰다 그 뜻이요. 해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이제 필드별로 우리가 다양한 조건을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과장 중에서 우리 호봉은 6호봉이고 그리고 영업팀인 그 사원에 우리 급여가 이제 380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 원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시트에 들어있죠. 이 원본 데이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영업팀의 이제 과장 중에서 이제 6호봉인 그 사람의 급여가 지금 38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500만 원으로 이제 내가 고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500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쓰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는 지금 실제 원본 데이터는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우리 피벗 테이블 이미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피벗 테이블에 들어갔을 때 우리 과장 중에 6호봉에 우리 영업팀인 그 사원에 우리 급여가 지금 아직도 3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더니 우리 피벗 테이블에도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그 내용을 내가 피벗 테이블에다가 내가 이제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됐죠. 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데이터라는 그 그룹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세로 고침이라고 있죠. 요 세로 고침,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근무팀을 봤을 때 이제 기술팀도 있고요. 영업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제 팀이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기술팀을 내가 만약에 맨 뒤로 이제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술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가 생기죠. 그 테두리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이제 십자 화살표로 나오죠. 그때 내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요. 그 상태로 이제 뒤로 쭉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기술팀이 아까는 맨 앞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맨 뒤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과장의 데이터가 이제 맨 위에 있는데 나는 이 부장이라는 거를 가장 위에다가 놓고 싶어요. 그러면 부장이라는 이 제목을 먼저 선택해 주고 그리고 테두리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십자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요. 쭉쭉쭉 이제 위로 드래그해서 가장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제 부장, 그 다음에 이제 과장,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그리고 이제 사원 이렇게 이제 직급 순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급여에 대한 그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건데 나는 이거를 합계 말고 나는 이제 평균값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갓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갓필드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합계만 여기서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계다, 개수다, 평균이다, 최대, 최소, 곱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숫자 개수다, 표본 표준 편차다, 표본 분산이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가 이제 급여의 합계가 아니라 급여의 이제 평균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값들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표시 형식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셀서식의 이제 표시 형식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우리가 이 셀서식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고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급여에 대한 그 평균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아까 피벗 테이블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다 만들어 줬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더 보여드린다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우리 문제에서 시킨 그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피벗 테이블이 이제 짜잔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만 우리가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이것만 이제 찍어주면 우리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피벗 탭을 만들 때는 엑셀 목록이 됐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외부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피벗 탭을 만들 때 각각의 이제 필드별로 다양한 조건도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한 게 우리 피벗 테이블이더라. 그리고 이제 피벗 탭을 만들어 놓고 우리 원본 데이터 있죠? 그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바로바로 차트에 반영이 돼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세로 고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로 고침을 우리가 클릭을 해줘야 피벗 테이블에 데이터 변경된 그 내용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 고침을 꼭 눌러야 반영이 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 피벗 테이블 작성 위치를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피벗 테이블 작성 위치 기본값이 새 워크시트이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에 이제 작성이 되더라. 그리고 작성한 피벗 테이블의 필드 단추를 다른 열이 됐든 행이 됐든 그쪽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도 시킬 수가 있고요. 필드 단추의 위치를 우리가 변경을 했을 때 데이터 표시 형식 있죠? 그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피벗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필드도 추가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도 우리 특징에 관한 문제를 묻는 문제가 매 회차마다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특징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